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해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확대되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여러 유통업체들의 대응 전략을 저희 컬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무대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물류를 하는 사람이어서 물류를 하는 물류쟁이기 때문에 그 물류 최적화 사례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장보기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1년 대비 현재 약 5배 규모로 성장 중이고요. 이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컬리는 2015년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감히 이 새벽 시장 그리고 그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장기적으로 식품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는 50%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과 잠재력을 가진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점점 더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이커머스를 포함한 여러 유통업체들의 발걸음이 아주 분주한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아마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고심들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략하에 시장에 대응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색의 최적화, 그리고 차별적이고 유니크한 상품의 개발, 트래픽 성장과 고객 락인, 그리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AI 활용을 통한 운영 최적화 등 여러 영역에서 각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 컬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의 사례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리의 시작은 아주 작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골라 가장 신선한 상태로 집에서 받아볼 수 없을까라는 생활 속의 작은 고민이었는데요. 바로 이 고민은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인 신선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지 못한다라는 고객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고객의 신뢰도는 기존 온라인 장보기에서 경험하신 부정적 경험들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요. 품질이 기대 이하이거나 그리고 배송 리드 타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그, 배송 불만족이죠. 이러한 불만들로 인해 온라인이 고객분들의 선택을 쉽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집중을 했고요. 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술과 데이터, 최근에는 AI 활용도 포함한 데이터 중심의 경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고객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 영역별로 하나씩 보면서 계속 얘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품입니다. 상품의 경쟁력은 유통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번의 절차를 통해서 컬리의 그러니까 상품이 하나 입점하기까지 매우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그 상품 하나의 재료, 맛, 그리고 조리 방법, 유통, 보관 방법, 마케팅 효용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CEO를 포함해서 여러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상품 커미티, 여기에는 3차 스크리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 커미티는 컬리의 대표적인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원스톱 구매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판매 데이터와 시장의 트렌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식품과 비식품의 최적의 상품 조합을 항상 찾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국내 유명 셰프, 대표적으로 이연복 셰프님의 목란 브랜드를 들 수 있는데요. 국내 유명 셰프 혹은 해외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컬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고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노력이 결국 컬리의 높은 상품 경쟁력으로 발현되고 있고요. 컬리하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고객분들께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트래픽과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컬리는 지난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컬리 멤버스 런칭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페스타, 뷰티 페스타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분들과 접점을 계속 넓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컬리를 사랑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컬리페이와 PLCC 카드 런칭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편의성과 혜택 제공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리테일 테크 기업을 저희는 표방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전사 운영 최적화를 구현했는데요. 상품의 선정, 그리고 선정된 상품의 고도화된 전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실시간 수요 예측을 통한 발주 및 물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한 이미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상품 정보 등록, 고객 후기 관리까지 전사 운영의 모든 과정에 데이터와 기술, 즉 시스템이죠. 이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프로세스 구축과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비효율을 제거하는 최적화를 이루고 있고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운영의 최적화라는 것은 완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행형이어야 하고요. 저희 컬리도 꾸준히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물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전사의 여러 최적화 활동 중에 물류 운영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온라인 장보기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장보기의 주문 처리, 이른바 풀필먼트는 일반적인 유통 물류와는 물류와 달리 프로세스상에 개별 고객 단위의 분배와 포장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추가가 됨에 따라 전체 공정이 다소 복잡해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물론 그 피킹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 고객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더 피킹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 여기 보시는 분배라는 한 단계의 공정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컬리와 같이 취급하는 SKU가 많고 주문당 상품 수, 그러니까 유닛 숫자와 주문당 SKU 숫자가 많은 복잡한 구조의 주문 프로파일을 가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총량 피킹 후 분배를 하는 프로세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컬리는 냉장, 냉동, 상온의 3온도대를 운영을 합니다. 이 3온도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각 온도대별로 주문 처리 방식이 달라야 하고 각 온도대별로 고객의 포장법이 달라야 하는 복잡성이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컬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 즉 새벽 배송 서비스의 특징을 저희 물류 관점에서 보면 여느 온라인 배송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는 배송 윈도우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즉 고객께 배송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 배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문하면 내일 아침까지 배송,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나의 고객 주문을 2시간 안에 처리가 되어야 여기 보이시는 주문 사이클, 주문 마감이 23시에 되고 배송이 07시까지 되는 이 한 사이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는 매우 정교한 프로세스 설계와 실행이 필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루 주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약 35%가 주문껏 3시간 전에 집중되는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크 시간대에 몰리는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적인 캐파시티, 그리고 운영적인 캐파시티, 그리고 솔루션 등이 매우 요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듯 짧은 주문 처리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 배송 시간 준수가 필요한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별로 최적의 프로세스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계가 복잡해지지만 총량 피킹 이후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구조를 채택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한 발주, 그리고 고객 주문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 신속한 분류와 배송 등 전체 흐름에 최적화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영역에서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물류 효율의 시작은 최고의 거점을 찍는 거점 전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송파와 김포 두 곳이었던 네트워크를 23년에 과감하게 재편을 했습니다. 송파를 클로징하고 현재 김포, 평택, 창원의 세 개 클러스터로 재편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29개의 배송센터, TC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도권 전역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광역도시, 그리고 충청권 전역, 전라와 경상권 등 주요 도시, 지방의 주요 생활 경제권의 샛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고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확장이랑 효율화를 통해서 그 외에 지금 택배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샛별 배송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선식품 최초로 제주에 D+1일 배송이 가능한 하루 배송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물류 네트워크 효율화에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동화의 구축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적정 자동화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요. 컬리 서비스와 저희가 설계한 프로세스를 최적의 효율로 구현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고민하고 구축해서 운영 효율, 즉 생산성이죠. 생산성은 높이고 투자 부담은 낮추는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이 물류라는 산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력 의존도를 점점 낮춰야 될 외부 환경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 카테고리 확장에 대한 니즈도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점진적으로는 자동화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이 네,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점진적으로 뭔가 수준을 높이고 도입하는 전략을 동시에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물류는 매 클러스터, 그러니까 새로운 클러스터가 오픈할 때마다 기존 클러스터보다는 좀 진일보된 자동화 솔루션과 설비를 적용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지금 네,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저희는 그 향후 새롭게 전개될 클러스터에는 현재 저희 2세대 클러스터인 평택 클러스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물류 시스템의 내재화입니다. 컬리는 리테일 테크 기업을 표방합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덕트 인재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필먼트 프로덕트의 모든 기능을 내재화했다라고 자부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급망 전체를 시스템을 통한 관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현장에서 각 공정별로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의 발굴, 그 발굴된 데이터를 발췌해서 운영에 필요한 개발적 요소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으면 비효율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또 의사결정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반드시 기술의 내재화가 필수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컬리는 내재화된 기술력 바탕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을 추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각 필요한 데이터를 유저에게 필요 때마다 알림을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주문 수요는 수시로 변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하죠. 이런 실시간으로 변하는 고객 수요와 물량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 기초 자료들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물류센터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고 물량 변화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오퍼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센터 운영을 한눈에 보고 운영 이슈를 감지하고 그 이슈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건 저희가 가진 경쟁력 중에 정말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품질입니다. 저희는 장보기의 장보기 상품의 핵심인 신선식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상품의 품질이 곧 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고객의 신뢰를 얻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입고 단계에서 출고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납품업체의 배송 차량에서부터 물류센터에 입고 보관, 그리고 고객에게 출고되는 배송차,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포장 박스까지 상품의 품원을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풀 콜드 체인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상품이 전달되기 전까지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건품에서도 건품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AI 선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신선 상품의 건품은 특성상 그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봐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색깔이라든지 뭐 상품의 찍힘이라든지 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그동안 자동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개별적인 그러니까 작업자마다 그 편차가 너무 큰 거죠. 아무리 좀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작업자의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품질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AI 선별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사람이 육안으로 판별했었던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축산물 도축일 관리, 시즌 예보제, 그리고 공급사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오디트를 나가는 등 아주 강도 높은 건품 활동을 전개하면서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는 단연간 물류 최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그 처리량을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처리량만 늘리는 건 아니고요. 운영 비용은 매년 낮추고 있고 서비스 레벨, 즉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서비스 레벨입니다. 재고의 정확도, 그리고 운영 간에 일어나는 파손, 그리고 그 수요 측 실패로 일어나는 폐기, 고객의 부여시 등 이런 서비스 레벨은 높은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폐기율이나 고객 부여시들은 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떨어진 아주 안정적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라는 것이 그 각 회사의 서비스와 정책에 따라 여러 구조로 설계가 되고 운영될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온라인 장보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민, 바로 좋은 상품을 골라 가장 신선한 상태로 집에서 받아볼 수 없을까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류라는 것이 그 사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코스트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죠. 근데 물론 고객 서비스 좋습니다만 고객 서비스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운영 효율을 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커머스는 그 최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비롯해서 제가 그 발표 내용 중에 몇 가지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AI를 비롯한 기술의 접목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이 단순하게 보면 물건을 파는 장사인데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업이거든요. 고객을 분석해야 되고 시장을 그러니까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또 분석해야 합니다. 이 수많은 분석 과정 그리고 뭐 실행 과정들이 겹쳐져야 효과적으로 겹쳐져야 고객분들에게 최종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교한 그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놔도 이 모든 과정은 지속적으로 높은 퀄리티로 수행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도입은 선택적이라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기술과 그 기술의 도입에 대한 수준은 각사마다 좀 이게 좀 뭐 선택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물류로 따지면 풀 오토메이션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저희 컬리처럼 적절한 자동화를 추구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은 점점 더 그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여러 유통사들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저희 컬리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많이 부족했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